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2년 전 구의역 참사와 판박이 잠자는 위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저희가 주제어를 뽑았는데요. 이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건으로 안타깝게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죠.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 글쎄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요. 일단 어머니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이런 일 겪어야지 시정이 되는 건지 지금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예, 희망이 없다면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자, 24살 청년 김용균 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하죠. 네,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이 원서를 내게 되면 반년 이상, 1년 최소한 1, 2년 정도는 네. 서류를 여러 냈고 또 그렇게 취업하는 게 정규직인 경우는 거의 드물고 비정규직.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도 이제 하청업체로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어머니께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동료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청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힘든데 예. 본인이 이제 원래 가고 싶은 곳이 한전이니까 이 하청업체에서 경력을 좀 쌓으면 나중에 이제 한전으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저 힘들고 견디겠다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동료들 증언 봐도 그런 거죠. 애초에 사실 이렇게 급하게 직장을 꼭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직장을 또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좀 비정규직으로 일단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한전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분들도 뭐 열심히 일은 하시겠지만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동료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동료들이 이 김 씨가 숨진 이후에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인 한국 서부 발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시해놓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저희들한테 무언의 압박을 가해놓고 이제는 서류 꾸미기에 바쁘고 변명하기 바쁘고 뭐가 두렵습니까? 예, 서류를 꾸미고 변명하기 바쁘다. 그러니까 이 한국 서부 발전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실수로 덮으려고 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갖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서부 발전에서는 이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턱탄이 올라가는 것, 불량탄을 빼내는 일은 이 김용균 씨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대책위 쪽에서는 아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그 순찰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시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험을 알고도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대책위 쪽이고 서부발전 쪽은 태안화력발전소 쪽은 그것이 아니다. 명확히 그런 시킨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서류에 대한 조작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신고도 좀 늦게 했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고도 늦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한 업무 지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업무 지시가 한전의 말이 서부 태안 발전소 쪽으로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직원은 예를 들어 컨베이너 벨트만 청소하고 이러면 되죠. 떨어지는 거 주울 의무는 없어. 그거는 지시사항이 아니야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직장인이 그게 이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협력업체든 아니면 원청 소속이든 간에 딱 일을 했을 때 뭐가 떨어져 있어. 이거는 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회사에다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방송국에서도 기자분들 계시고 경비 업무 따로 계세요. 그러면 기자분들은 취재만 하면 되지 회사에 누가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는 거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지 기자분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나는 기자니까 취재만 해야 되니까 저건 안 해야 되지 안 합니까?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전 발전소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서류상은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은폐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고가 터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고가 터진 다음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이걸 잘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저 원청 업체인 태안발전소 쪽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쉬쉬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쉬쉬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 소속은 아니고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사람이 사망한 사고로 이렇게 은폐한다고 이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유족 입장에서 보면 사고 난 이후에 발전소에서 빨리 뒷수습을 해주고 빨리 유족에게 사과하고 빨리 보상 문제 협의 짓고 이러면 분노가 좀 덜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어떡하지 우리 발전소 사고 터졌는데 이거 또 터지면 큰일 난다 또 언론 취재 들어올 거고 또 우리 제재받아 그러니까 안 돼. 여기에 급급해버리면 유족들 더 섭섭하고 이 하청업체 직원들 입장에서도 벌써 몇 명째냐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라는 걱정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뭐 살짝 짚어봤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이런 근무장에서는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청년, 20살, 20대 젊은 청년 혼자 심야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죠. 왜냐하면 2인 1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은 2인 1조가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하청을 받고 할 때는 사업비 단위로 하는 거지 인력 단위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인 1조로 하게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2인 1조는 불가능했고 혼자 말하자면 10시에 그 컨베이어트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걸 보고 확인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뒤에서 그걸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가 해결하려다가 기계에 끼인 상태를 뒤에서 봐주지 않고 바로 스톱했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이 상황적, 그러니까 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기본적인 업무 방향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고가 지금 최근에 이 태안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4건이나 있었는데 이 사업장이 무죄해 사업장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법의 규정에 좀 미비를 이용하는 건데 장소는 태안화력발전소가 맞습니다. 장소는. 그런데 그 사고가 나서 제의를 받았던 근로자가 어디 소속이죠? 태안화력발전소 소속은 아니라고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소속이. 그러면은 하청업체가 재해가 일어난 회사지 그 태안발전소는 재해가 일어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규정에 그런 미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무지의 사업장 인증받아가지고 사고가 났죠. 의료업체 보형보험료 감면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건 그 희생자들이 어느 업체에 소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업장에서 일하다 사고 나다 이를 실질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속만 보다 보면 야 소속 어디야? 태안화력발전소 아니네? 이거 하청업체네? 그러면은 재해가 난 업체는 합청업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규정에 좀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이쪽에서 조금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무죄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사업자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장은 거기서는 원청과 하청이 분리돼 있어서 같이 일해도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이 일해도 그 사업장의 개념이 분리돼 있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거 무기한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한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받고 포상금 받고 이런 것들을 다 해왔다는 걸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라고 대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저희가 주제어에서도 거듭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2년 전에 발생했던 구의역 사고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은 사고인데 이때 당시에 이런 사고를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 이런 법안이 줄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스크린도, 구의역 스크린도 사고지 2016년도입니다. 아직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법상도 정의당에서는 기업살인처벌법 그리고 민주당의 위험하도급 금지법 여러 법안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그 얘기도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문제가 이거죠. 분명히 사회적 이슈를 제기했지만은 법이 제정되는 건 한참 뒤에 그것도 얘기도 되고 있지 않다는 네네. 거.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법이 왜 처리가 어려운 걸까요? 뭐 뭔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돈이 드는 문제에서는 그런 게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내부에서 다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뭐 이런 예.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산업 논리적인 측면, 비용 절감적인 측면의 어떤 반대 논리들 항상 이제 붙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또 하나, 죄송합니다. 또 네. 하나 지금 국회에 이 노동 쪽에 워낙 큰 이슈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 문제 예. 있죠. 탄력 근로제 문제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논의에 좀 밀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워낙 뜨거운 이슈들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안전 업무를 꼭 저 하청업체 주는 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잘 뭐가 줘야 문제-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 예를 들면 예. 아까 이제 저 배상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하청업체 도급을 주다 보면 기본적으로 입찰을 할 때 최저 입찰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야 제일 싸게 한 대 가져와 이렇게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업체에서는 싸게 해야 되니까 2인 1조로 못 맞추는 거죠, 인건비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단 이 문제만 아니라 공공기관 입찰 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건설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 최저가 입찰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 조건은 맞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를 하자. 뭐 예.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지는 입찰을 준다 하더라도 입찰 조건에 무조건 2인 1조 해야 돼. 라고 이거 안 하면 니들 다음에 하청 못 들어와라고 하게 되면 그럼 하청업체에서 2인 1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서부발전에서 하청 주지 않고 이거를 직접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야 이거 직접 해야 되는데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우리 2인 1조 하지 말고 한 사람씩 하자 하면 똑같아요, 사고 나는 네네.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전에 대한 규제, 예를 들어 규제 철폐도 중요하지만 안전에서 엄격하게 이런 업무를 무조건 2인 1조 해야 된다. 인건비가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든 뭐 이런 식의 어떤 내부 기준이라든지 법령 개정이 있어야지 비단 무조건 예를 들어서 외주 주지 말고 안에서 해, 직접 고용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인건비 줄이려고 1인 한 사람이 다 감당하게 2인 1조 안 하면 똑같아요, 사고 예. 나는 건.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그럼 해결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그런 얘기 되는 하잖아요. 거예요? 안전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뭐 규제 철폐가 사실 전 정부, 현 정부 다 저 모토고 네. 모든 이제 대통령들이 규제 철폐를 얘기를 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까지 철폐하는 게 맞느냐? 예. 이건 사실 좀 감독과 규제를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좀 예입니다. 한전의 예를 들어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을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업무들은 무조건 외주를 주던 네. 아니면 내부에서 하던 무조건 2인 1조를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예를 들면 예. 그런 식의 어떤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외주를 주려면 주고 네. 니들이 하려면 하고 최소한 사고 나지 않게 2인 1조는 맞춰라. 스크린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 위험 요소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만큼은 좀 그러니까 강제화를 2인 1조 할 하나의 필요가- 예인데 예, 예. 지금 1조 얘기가 나오니까 최소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안전장치는 강화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도를요. 예, 알겠습니다.